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은 첼로장 3탄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제가 타는 첼로 케인 마크 3, 이 제품에 달려있는 타이어는, 예, 프론토는 23C 타이어고요. 예, 리어는 25C 타이어를, 선택을 했어요. 예, 뭐 요즘 추세가 워낙 뭐 하이 림에, 그리고 또 폭도 좀 약간 강폭을 많이 하시죠.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추세가 타이어 사이즈도 25C, 뭐 28C, 예, 뭐 30C까지 이제 다양하게, 예, 많이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런데 저는 프론토는 거의 23C를 선호하고요. 네, 그리고 리어는 25C를, 예, 선호합니다.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예, 저는 타이어는 뭐 프론토는 좀 작은 거 쓰고, 공기압도 프론토는 한 100 정도, 100에서 110 정도 넣고요. 리아는 거의 110에서 120, 예, 맥시멈으로 거의 넣는 편이에요. 예, 그 예전에는 사실은 타이어가 좀 작고 공기압이 빵빵할수록, 예,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23C를 많이 썼는데, 요즘은 보면, 예,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, 네, 타이어 사이즈가, 예, 그리고 또 공기압이, 타이어는 조금 큰 게, 또 공기압은 좀 무른 게, 뭐 한 뭐 80이나 뭐 90 psi요. 예, 이 정도가 뭐 좋지 않나라는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요즘은 이 타이어가, 튜블리스 타이어가 좀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. 로드에도. 저는 뭐 클린처 타입만 고집하고 있거든요. 네, 뭐 클린처 타입이 튜블리스보다 뭐 노면 저항이 좀 있다는, 그런 뭐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좀 타시는 분들은 튜블리스 많이 하시는데, 저는 그냥 그래도 클린처 타입을 씁니다. 사실 이유가 있어요. 네, 예전에 제가 로드 입문하기 전에 MTB 타이어를, 그때 이제 MTB 탈 때, 네, MTB 타이어를 그때도 저는 클린처만 고집을 했는데,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였냐면, 저희가 어, 청량이었나요? 그 280 랠리라고 MTB 랠리를 참가를 했을 때 같이 라이딩 하셨던 형님 한 분이 그 랠리를 대비해서 튜블리스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오셨어요. 네. 그래서, 나 튜블리스 타이어 장착했어. 빵꾸 안 나. 막 이렇게 막 엄청 뭐 자랑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. 근데 랠리 시작하고 산에 하나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이 형님 뒤에서 아예 안 내려오시더라고요. 거의 뭐 저희가 거기서 시간 지체를 30분 이상을 했어요.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튜블리스 타이어라서 공기압을 많이 못 넣어요. MTB는 거의 뭐 30, 40, 뭐 45 psi를 못 넘깁니다. 거의 그 수준으로 공기를 넣고 다운을 치다 보니까 이 임도 험한 다운을 치다 보면, 림이 도를 세게 찍는 경향이 많아요. 근데 또 이 형님 체중이 또 많이 나가십니다. 제가 볼 때 좀 통통하신 분이시라 80은 넘기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뒷바퀴가 이 돌톡을 찍는 뭐 강도가 장난이 아니었겠죠. 네. 타이어가 찢어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또 지원 차량이 있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그렇게 라이딩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. 네. 아주 뭐 인상 깊었던 사건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MTB도 마찬가지로 클린처 타입만 씁니다. 예, 튜블리스 타입은 상당히 좀 불편스러운 경향이 좀 있어요. 예, 튜블리스라고 빵꾸가 안 나진 않거든요. 납니다. 그거 나면 어떻게 되냐면, 그거를 메우는 뭐 지렁이를 꼽든지 뭐 때우든지 하고 해야 되는데, 이제 튜블리스 타이어는 빵꾸가 나면 버려야 돼요. 예, 다시 못 씁니다. 예, 그래서 뭐 사실은 유지 비용이 좀 클린처 타입보다는 좀 더 들어요. 예, 클린처 타입 타이어는 빵꾸가 나도 그게 뭐 아주 큰 빵꾸가 아니면 뭐 안에 튜브 넣어서 그냥 쓰시면 되거든요. 근데 튜브리스는 큰 빵꾸가 아니라도 이 안에서 뭐 실런트로 메울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아니면, 네, 타이어 버려야 됩니다. 예, 그런 불편함이 또 있고요. 네, 그리고 또 튜브리스 타이어가 이제 쓰시다 보면 이게 애기 림 쪽으로 좀 흘러서, 예, 그 립부를 좀 고착화시킨다 그럴까요? 예, 그래서 이 림의 변형이 왔을 때, 예, 수정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부식을 시키는 또 실런트가 또 있다 보니까, 네,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, 예전에 MTB에서 할 때 실런트 넣고 투비스가 유행했을 때, 예,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
그 튜브리스 타이어에 그 실런트 때문에 고생하신 어떤 샵 사장님은 그 이후로 튜브리스를 권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써보면 클린처 타입이 사실은 뭐 대용도 편하고요. 조금 뭐 튜브리스보다는 좀 무겁긴 하겠죠. 그리고 뭐 노면 저항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그 유지 비용도 조금 들고, 그리고 또 뭐 타이어 공기압을 100psi, 뭐 120psi까지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노면장이 좀 있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클린처 타입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첼로에 클린처 타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첼로에 보시면 가변 시퍼스트를 달아서 지금 타고 있거든요. 저는 뭐 MTB든 로드든 특히 올라운드로 쓰는 이 첼로 올테그라 버전은 저는 가변 시퍼를 달고 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극강의 오르막 갈 때 안장을 많이 높이고요. 그리고 뭐 다운을 칠 때 안장을 좀 많이 낮춥니다. 그래서 업다운이 너무 편하고요. 그리고 또 적재적소의 안장 높이를 맞춤으로 해서 근육의 활용도를 좀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. 뭐 좀 낮췄으면 뒷근육을 좀 많이 쓰고요. 올렸으면은 앞근육을 좀 많이 쓰고. 그래서 뭐 다양하게 마음껏 위치 조정하면서 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자전거에 또 제가 핸들바에 가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. 올라운드로 하다 보니까 뭐 업다운이 좀 주로 많이 가는 자전거라서 어필도 좀 편하고 다운도 좀 편하려고 핸들바 사이즈는 제가 키가 좀 작아도 44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. 440mm죠. 제일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사이즈도 있긴 한데 평균 뭐 440mm가 핸들바 중에서는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 이상 되는 사이즈도 많이 봤는데 구하기는 좀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냥 44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어필도 댄싱 칠 때 너무 좋았고요. 다운할 때는 정말 안정감이 있었습니다. 타이어가 23C라서 좀 다운이 좀 불안한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이 핸들바로 좀 커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440mm 핸들바를 쓰고 있는데 뭐 사실 단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평지 주행할 때 공기저항을 아무리 제가 에어로 자체를 취해도 정말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제가 선두 잡았을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. 뒤에서 핏발기 할 때는 헤드바가 넓어도 큰 영향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선두로 나갔을 때는 이 440mm 핸들바가 원망스럽더라고요. 그래도 뭐 제가 이 첼로 울테그라 버전은 제가 올라운드용으로 타다 보니까 평지를 즐기기보다는 오르막을 좀 많이 즐기는 자전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타는 거에 아주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첼로 옷장 영상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고 싶은 세팅 중에 하나인데 크랭크 이 암 길이가 저는 사실 키가 162.5라서 추천 크랭크 사이즈는 보통 제 키면 여성분들도 한 165mm나 167.5mm, 좀 길게 쓰면 170mm 이렇게 좀 권장을 좀 하거든요. 그게 뭐 과학적인 원리나 논리나 뭐 여러 선수들, 프로 선수들도 다 그렇게 이제 쓰니까. 그런데 저는 사실은 좀 제가 케이던스가 좀 약한 편이에요. 평지를 뭐 평속 40을 찍어도 케이던스가 거의 뭐 한 80, 70 뭐 요 정도 케이던스더라고요. 좀 힘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좀 젖산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빨리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허벅지가 좀 많이 두껍습니다. 제 허벅지 사이즈가 제 손으로 재보면 3뼘이 넘어요. 뭐 3뼘 넘겨서 저는 3뼘 반이었는데 지금은 3뼘에 조금 넘기고 조금 남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좀 굵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에 좀 힘으로 파워 페달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가 저는 170mm보다도 172.5mm가 좋더라고요. 그래 그거 사이즈 주로 쓰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 175mm를 지금 쓰고 있어요. 너무 크죠 제 키에는. 근데 저는 이 사이즈가 오르막 특히 이제 극경사 오르막 올라갈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. 다리가 기신 분들은 사실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. 그래서 거기에 크랭크까지 길게 쓰시니까
사실 저같이 키 작은 분들이 뭐 근육이 많다 하더라도 그분들 파워를 사실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떤 지렛대의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좀 사실은 장신 라이더 분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는데, 뭐 장신 라이더 분들은 또 저같이 단신 라이더를 부러워하시겠죠. 왜 그러냐면 키 작은 분들은 또 장점이 체중만 줄이면 오르막에서 날아가시거든요. 사실은 키를 줄일 수 있는,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타면서 제가 키가 작은 게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. 제 키에 62kg까지 자전거 타면 뺀 적이 있는데, 그때는 정말 뭐 베스트였죠. 근데 너무 근육 빠지고 살 빠지니까 얼굴이 좀 삭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다시 근육도 키우고 살도 찌우니까 지금은 뭐 체중이 73kg 정도 나옵니다. 제가 크랭크암을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좀 강한 파워를 고각 어필해서 내고 싶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케이던스형으로 타는 라이더였다면 절대로 이 사이즈를 쓰지는 않겠죠. 케이던스가 안 나옵니다. 근데 저는 뭐 평지 40km 기준 할 때도 케이던스가 70, 8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토크형으로 타다 보니까 제가 이 사이즈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. 잘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첼로 옥테그라 케인 마크 3를 타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세팅으로 지금도 타고 있고요. 저는 뭐 나름 아주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. 뭐 세상에 또 자전거계에 그런 어떤 뭐 정석들이 있죠. 뭐 사이즈는 이렇게 해야 되고, 뭐 타이어는 뭐가 좋고, 뭐 핸들바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고, 안장 높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, 이런 게 있습니다. 정말 속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, 뭐 내가 우승을 해야 되고 입상을 해야 되고 이런 프로 선수들이라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는 게 정답이겠죠.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뭐 저같이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너무 그런 거에 이제 속박되지 않고 좀 자유롭게 본인이 즐기고 싶은 방향대로 즐기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첼로장 이 영상을 지금 3편에 걸쳐서 찍으면서 뭐 좀 소소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. 뭐 이렇게 타는 라이더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첼로 자전거가 좋다 얘기도 뭐 겸해서 좀 하고 싶었습니다. 뭐 제 영상이 또 작은 뭐 도움이라도 여러분들께 되었으면 좋겠네요. 자전거는 즐겁게 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